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겨울철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 겨울철 건강에 뭐 특히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죠. 겨울철이라는 이런 어떤 기온이 떨어지고 건조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특징적인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공 원장님은 겨울철에 특별히 잘 걸리는 뭐 질병이라도 있나요? 저는 뭐 특별하게는 뭐 없고요. 그냥 감기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몇 년 동안은 기본 안 걸린 것 같은데 제가 알러지 비염이 조금 있어서 계절이 바뀔 때 이렇게 코감기증으로 코가 좀 막히거나 그런 건 좀 있고요. 그 외에는 뭐 특별하게는 없습니다. 네. 유 대표님은요? 저는 겨울 자체보다, 저도 좀 이 계절이 넘어갈 때, 환절기, 그렇죠. 그때 주로 좀, 그, 특히 요때는 건조한 것 때문에 조금 애를 먹고 그래요. 그러니까 막 가렵고, 예, 손이 자꾸 가고, 뭐 이런 게 좀 있고, 가끔 이제 드물게는 하얗게 조금 일어나기도 하고, 예, 그래서 그리고 비염은 뭐 사실 저는 환절기가 아니라 1년 내내 좀 약간 그게 좀 있어가지고 이제는 그냥 습관 같아서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긴 한데 뭐 아침에 일어나면 일단 바로 그 호흡이 맞춰질 때까지 재채기가 잘 나오고 막 이런 게 있으니까. 근데 확실히 요 환절기 때 살짝 좀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더 크게 느끼는 거는 결국은 건조한 거. 그리고 추위 그 자체도 좀 잘 그렇게 견디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많이 추워지고 그러면 좀 무장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네. 저도 그냥 비염을 좀 달고 살아요. 예, 그때 그냥 병원에를 간 적이 한 번 갔는데 건조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코가. 무척 건조한 편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뭐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물도 많이 먹고 또 그래도 지금 또 감기가 걸렸거든요. 쪼끔 일정이 바빠 가지고 교회에서 주일날도 쪼끔 12 시간 정도 이제 교회 행사가 있어 가지고 일을 하고 막 이랬더니 그때서부터 좀 컨디션이 안 좋아졌나 봐요. 아무래도 이게 무리를 하면 몸에 이상 반응을 나타내는 것 같아. "너 몸 좀 쉬어 줘라." 이렇게 하는 거. 그 전까지는 안 느껴졌는데 딱 그 말을 하시면서 네. 목 목소리가 네, 목소리가 목소리가 다르죠. 약간 다르구나. 네네. 예, 목소리가 달라요. 느껴지네요. 네. 아니 어제까진 괜찮았는데 목소리가 오늘 갑자기 또. 마스크 하세요? 그래서 오늘 잠시 인제 은행에 갈 일이 있어 가지고요. 외부 외출할 때 그냥 마스크를 하고 다녔어요. 왜냐면 저도 어떤 때는 인제 건조하다 보니까 마스크를 하는 게 쪼끔 저한테 좀 증상이 완화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요.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예,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일부러 마스크를 하고 다녔죠, 외출할 때. 예. 어머니가 집에 계실 때도 마스크를 쓰세요. 어머님이요? 왜요? 예? 왜요? 코로나 시작하면서부터 어머, 어머.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심지어는 조금 안 좋다 싶으시면 두 장도 끼세요. 어머. 그래서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는데, 근데 저도 좀 안 좋을 때, 이제 목은 아무래도 이제 신경 쓰이니까, 강의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신경 쓰여가지고, 그냥 해봤거든요? 근데 진짜로 효과가 있어요. 음. 마스크가. 잘 기억해 보니까 이게 원래 그 코로나용이 아니라 옛날부터 쓰긴 썼었는데 별 생각 없이 썼었던 것 같아. 그냥 근데 그 어머니 하시는 거 이렇게 봤더니 그냥 따라서 해봤는데 네네.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러고 나서는 이제 더 심해져가지고 집에 있을 때도 가끔은 네고워머 있잖아요. 네, 목토시. 여기요. 네. 그것도 이제 하고 있을 때도 있어요. 조금 따끔따끔하거나 약간 그러면 요것도 하고
마스크도 하고. 근데 그러고 나니까 확실히 빨리 좋아져요. 조금 그래서 이상 있고 그러면 잘해요. 그래서 댁에 계시는 도중에도 네. 예, 안 좋을 때는 한번 해보시는 것도 시험 삼아서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맞아요. 예, 네. 그래서 한번 예, 그것도 한번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떻게 독감 예방 접종은 맞으셨나요? 아니요, 저도 아직 안 맞았어요. 안 맞으셨어요? 독감 예방 접종 맞아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맨날 안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예. 아직은 좀 만만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노인이신 분들은 또 맞춰 드리잖아요. 아마 노인이신 분들은 맞춰 드리는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냥 뭐 또 기회가 있어서 맞게 되었습니다. 예, 맞게 되고. 어머니는 꼬박꼬박 챙겨서 저기 하고 나서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그 통화할 때마다 겨울 이제 된 입구나 뭐 이렇게 되면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았냐고. 아, 아드님한테. 당연히 맞는 걸로 생각을 하시는 건가 봐요. 뭐 당연한 거는 아닌데 그래도 또 우리가 예방 접종을 하면 좀 약하게 앓고 지나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기존에 나와 있는 예방 접종이 있으면 그걸 활용하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죠. 예. 그래서 이제 감기 같은 경우도 이제는 감기는 예방 접종이 없잖아요. 감기는. 예. 그리고 뭐 감기 바이러스라고 해서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뭐 그래도 가족 간에도 감염이 안 되려면 이제 손을 자주 씻는다든가 뭐 수건을 분리해서 쓴다든가 이렇게. 예. 그리고 모든 게 보통은 일반 건강 관리인 것 같아요. 예방과 치료가. 그래서 충분한 수분을 섭취한다든가 뭐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생활 뭐 이런 게 기본적으로 따라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에 이제 건강한 생활을 하면 그 어떤 질병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관지염도 이제 겨울철에 좀 많이 이완이 되나 봐요. 그래서 요런 것들은 또 흡연하시는 분들 오히려 더 나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또 기관지염 예방은 또 금연을 하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폐렴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거든요. 폐렴. 그래서 이제 폐렴에도 이제 균이라든가 이런 게 다양한 게 있는데 폐렴규균 요거는 또 보건소에서 예방 접종을 해 줘요, 연세 있는 분들은. 그래서 또 무료로 해 드리니까 그런 것들 잘 정보 활용해서 맞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폐렴구균에 대한 거는 우리가 예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다음에 또 심근경색에 대해서 인제는 또 나와요. 겨울철에 이렇게 뭐 혈관이라든가 이런 것도 수축이 일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제 요런 게 많이 있나 보더라고요, 심근경색. 그래서 저는 심근경색 주변에 뭐 이렇게 경험하신 사례가 있나요? 뭐 우리 식구는 없고요. 지금 바로 가까운 사람들이 일단 뭐 어제 그제 만났던 우리 지역 자치 주민자치위원장이 어머. 하여튼 지난번에 바로 이 퇴원한 지 며칠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식사를 같이 하면서 정말 큰일 날 뻔했다 그러면서 이제 했고요.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딱 주말에 지금 세 사람이 소천하셔서 돌아가셨어요. 어머, 어머. 그것도 제일 가까운 우리 동네 우리 모임에서 어른들이 그리고 또 제일 가까운 한 분이 뇌경색 젊었거든요. 이제 조금 넘었는데 뇌경색으로 딱 그냥 어눌해지셔가지고 병원에 가셔서 지금은 어느 정도 회복하고 있는 중인데 뭐 하여튼 제일 위험한 게 지금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장례식이 확 늘어나요. 상황. 그런 게 심장하고 뇌순환 뭐 이런 쪽하고 주로 연관이 있는 것 같고요. 아까 이제 잠깐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저도 보통 하는 게 저는 이제 코 안에 저도 코가 그러니까
제 코가 빨개지면은 그 크리스마스가 다 됐다 이렇게 표현을 보통 해요. 그러니까 요때쯤 돼가지고 이제 조금씩 자꾸 건조하고 이러다 보면 그거 자꾸 파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한 2주나 정도 되고 나면 코가 빨갛게 부어요. 그래가지고는 그때는 이제 굉장히 힘들고 이런데 그럴 때 이제 제일 좋은 게 이제 바세린 같은 거 많이 건조하다 싶을 때는 제가 바세린 같은 거 살짝 발라주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마스크 저 같은 경우에 주로 이제 마스크를 주로 이제 치과에서 늘 끼는 편이고 또 그다음에 이제 외부에 움직일 때나 또 집에서 저 혼자 움직일 때도 뭐 거의 저 같은 경우는 마스크를 좀 끼는 편이고 집에 오면은 그냥 있지만 그래서 굉장히 그 마스크가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갑자기 그러니까 나쁜 공기들하고 아니면 새로운 공기에 확 들어오는 걸 어느 정도 막아줄 수가 있는 완충작용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런 면에서는 좋은 것 같고요. 하여튼 심장 쪽은 특히 기온이 차지고 어떤 이럴 때 변화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제일 강한 게 심장 쪽에 이제 무리가 오는 사람들 특히 이제 머리 쪽에 혈관 다 같이 이런 문제들이 오니까 저는 뭐 환자들만 보면 어르신들은 모자 그 다음에 목 아까 어머 말씀하셨는데 그거 마스크 꼭 제가 환자도 오시면 부탁을 드려요. 꼭 하시라고. 그렇죠. 네. 그래서 진짜 겨울철에는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심근경색의 어떤 사례를 봤냐면요. 어떤 분이 이제는 운동 중에 가슴에 통증을 느꼈나 봐요. 예. 근데 이제 일종의 협심증 같은 건데 근데 인제 그런 경우 인제는 약간 휴식을 취하면 쪼끔 증상이 없어지거든요. 이제 그러기를 몇 번 하다가 이제 나중에 인제는 심근경색으로 인제 사망한 사례도 있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이상 증상을 좀 느끼면은 또 조기 발견을 위해서 병원에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이런 뭐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분들이 뭐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병 이런 성인병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그런 성인병을 잘 관리를 해야 되겠죠. 예. 근데도 또 흡연을 인제 금연을 못 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금연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네 금연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뇌졸중 같은 경우도 인제 이상 증상 뭐 언어 장애라든가 시각 장애 뭐 팔에 힘이 빠진다든가 어떤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이제 빨리 병원에 가야 뭐 무슨 골든 타임이라 그래 가지고 몇 시간 내에 가야지만 이제 병원에서 어떤 장애라든가 이런 것들을 최소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빨리 조치를 취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이제 건강 관리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건강 관리. 예. 사실 건강도 공짜는 아니잖아요. 그쵸? 물론 우리가 인제 부모님한테 유전적으로 받은 것도 있지만 후천적으로 내가 어떤 건강한 생활을 하냐, 불건강한 생활을 하냐에 따라서 이제 건강이 좌우가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인제는 전에도 또 말씀드렸는데 그 건강한 분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네 인제는 일이 잘 안 되니까 술에 의존해서 간경화로 또 인제는 사망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아 이게 건강이라는 게 내가 노력한 만큼 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겨울철에 이제 저체온증에 또 이렇게 많이 체온이 보통 이제 35도 이하로 떨어지면 저체온이라고 그래요, 저체온. 네. 그래서 사실 우리 몸이 그 인제는 적당해야 되잖아요, 체온이. 그쵸. 그러니까 저체온이야 체온이 떨어진다 이러면은 그런 어떤 몸의 기능이 원활하지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어르신들은 더 따뜻하게 인제 보온에 힘쓰면서 이제 외출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외출하실 때. 예. 그다음에 이제 겨울철에 요즘은 별로 없는데 동상이 많았죠, 과거에는. 그쵸. 동상 경험 있으세요? 저는 뭐 특별하게 맞아. 없었어요.
예, 저는 없는데 기억나는 거는 네네네. 그 여동생이 어렸을 때 그 손에 동상이 생겨가지고 어, 그 벙어리 장갑, 예, 양말처럼 생긴 그 안에다 까만 볶음콩 있잖아요. 콩 네. 볶아서 이렇게 넣어놓은 거, 그거 이렇게 손에다 끼고 있었던 거 기억나요. 예, 그때는 그렇게 하면 그 안에서 계속 자극이 되잖아요. 이게 그래가지고 빨리 회복된다고. 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실제로도 일리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음. 그렇게 하던 거 예, 기억나고, 동상은 그 외에는 오히려 최근에 한번 혼난 적이 한번 어, 저는 있고, 그 집에 닭고기가 배달이 왔는데, 네. 근데 얼음인 줄 알고 이거 치우느라고 한 손에 들고 있었는데 이게 드라이 아이스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겉에가 싸져 있기는 했는데, 근데 느낌 이상해갖고 확 얼른 음. 던졌는데 약간 저기를 입은 거예요. 예, 그런 건 몰라도 요새는 그냥 일반 생활하면서 이렇게 동상은 아마 거의 없지 않을까. 네, 그쵸. 특히 아무래도. 도시나 이런 데서는. 예, 그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군 군대 군대나 아니면 이제 농어촌 이런 데서나 조금 있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 예전에는 우리가 학교에서도 조회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운동장에서. 예, 했죠. 뭐, 네, 조회를 많이 매주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예, 네, 기본. 그래가지고 막 그 발 시려운 그런 경험들, 막 손 시렵고 발 시렵고, 그리고 또 그때는 뭐 그렇게 좋은 신발이라든가 옷의 재질이라든가 이런 게 아무래도 떨어졌겠죠. 그래서 햇빛에서 쓰러진 애들이 많았어요. 예, 햇빛에 또 햇빛에서 비디디 해가 네, 갑자기 푹 주저앉는 쪼그리고 햇빛, 앉아 있고. 예, 햇빛에서도 쓰러지는 애들이 있고 또 추위는 이제 또 이제는 뭐 동상 가기 직전까지 조금 얼얼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히려 동상은 따뜻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오히려 서서히 따뜻하게 해주는 게 이제 응급처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겨울에 낙상이 많다고 그래요, 어르신들. 예. 그래서 작년에 이모도 얼음 빙판에 살짝 넘어지셨어요, 빙판에. 근데 이제 못 일어났대요, 본인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가지고 누군가 와서 이제 도와줘가지고 집에 왔는데 그 즉시 이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좀 뭔가를 확인했어야 되는데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가지고 집에 와서 한 이틀을 누워 있었는데도 통증이 가라앉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엔 병원에 2, 3일 후에 갔는데 이제 척추 골절이 일어난 거죠. 골절. 네, 그래가지고 이제는 이게 뭐 압박조끼인가요? 이런 거 이제는 한동안 입고 계셨죠. 네, 그래서 되게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가벼운 넘어짐인데 이 어르신들은 아마 골다공증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예, 이렇게 심하게 부상을 입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어르신들이 이렇게 부상을 입으면은 다행히 이분은 허리니까 상관없는데 이제 뭐 고관절이나 다리 쪽이면은 이제 그때서부터 거의 걷지를 못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는 와상 환자가 되고 또 그게 인제 치유가 안 되면은 인제는 사망으로. 그래서 사실 병원에서는 너무나 이렇게 낙상에 주의를 한다고 해서 쪼끔 '과잉 보호를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과잉 보호. 그래서 저는 인제는 요양 보호 인제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노인 요양 장기 급여 제도라고 그러나요? 노인 요양. 그쵸? 근데 그게 정말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병원에 인제는 가 보면 사실 침대 공간에서 어르신이 생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침대에서 사이드 레일이라고 그래 가지고 옆에 난간을 내렸을 때 떨어졌다 그러면 또 병원에서 책임이 소지가 병원에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인제는 어르신들을 침상에서 오히려 내려오지 못하게 해요. 근데 인제 노인 장기 요양 보호 제도는 저기 인제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이 살고 있는
어르신이 익숙한 환경에 가서 인제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뭐 걷질 못한다면 기어서라도 약간의 인제는 움직임이 더 많이 허용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병원의 침상보다는. 안 그런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뭐 그게 이제 결국은 그게 장점이고 안 가실 수 있으면 좋은데 네. 요양보호사가 오는 시간은 정해져 있지. 맞아. 그렇죠. 가족이 그 외에 돌봐주지를 못하지. 그런 문제 때문에 아주 그렇고요. 병원에도 보면 요즘은 거의 보호자라고 하면 다 요양보호사예요. 거의 다가. 네? 요양보호사 병원에 진료 올 때 아 예예예. 병원에 진료 오는데도 그렇게 집에서 요양보호사가 있으니까 네. 요양보호사분들이 보호자로 와요. 거의. 이제 함께 동행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활동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안정적이고 모든 면에서 좋은데 결국 그것도 여건이 그런 정도는 돼야 사실은 가능하고 대신 그 반대로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들어가시기만 하면 그걸로 거의 뭐 못 걸어 나오신 형태로 또 관리가 되니까 그게 너무 안타깝고 또 그거를 잘해주려고 해도 사실은 또 병원이나 요양원 입장에서 또 그런 부분들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들어보면. 그렇죠. 아무래도 또 인제 병원에서는 인력 부족이라고 하면서 인제는 더 인제 질 좋은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어렵다. 예. 예.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네. 전에도 제가 잠시 병원에 근무를 했는데 저기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건강보험료를 높이지 않는 이상은 더 질 좋은 서비스를 우리는 제공할 수 없습니다." 또 이렇게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실 전에도 유 대표님이 인제는 요즘 인제는 아이들을 안 낳고 또 여자를 일터로 보내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요즘 맞벌이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잖아요. 그쵸? 그리고 또 그 결혼을 준비하는 남성도 뭐 이제 집 마련이라든가 미래를 위해서 아내가 직장 생활을 하기를 원하고 또 저기 요즘은 이제 교육 수준이 여성들도 높잖아요. 대학을 거의 나오다 보니까 또 투자한 만큼 또 그냥 가정이라는 곳에 자기 전공을 잊은 채 또 그 이제 아내라든가 엄마로서 살기는 또 아깝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고민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깐 가정에서 이제 환자가 생기면 돌볼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다 일터로 나가다 보니까 네. 그래서 참 쪼끔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나 싶네요. 사실 과거에는 인제 중풍이라 그래 가지고 집에서 저희 시어머니도 시할머니죠? 할머니를 이렇게 한 7년 이렇게 수가를 드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다 이렇게 가족이 감당했잖아요. 그쵸. 근데 인제 그거를 국가에서 가족이 감당하기보다는 "국가에서 책임지겠다." 이래 가지고 이런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를 만들었지만 그 시간의 어떤 제약 때문에 100% 그 이제는 책임은 못 져 주는 거죠. 네. 그런 어려움이 있네요. 근데 그 아버님 돌아가시고 네네. 어머니가 인제 너무 우울하시다. 예. 그래 가지고 그래 갖고 막 여러 가지 힘든 이야기 하시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인제 그때는 그 공원장님은 기억하실 텐데 제가 꽤 오래 내려가 있었거든요, 아 장기간.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요? 예. 어머니 뭐 혼자 인제 계시 어 뭐 여동생도 내려가 있는 기간이 있었는데 근데 인제 계속 가 있을 수는 없으니까 여동생은. 그리고 인제 저는 근데 인제 뜻밖의 하는 일이 원격으로 되는 일이 되게 어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강의 있는 날 말고는 강의 있으면 그때만 움직이면 되고 나머지를 그냥 내려가서 어머니 옆에서 지냈거든요. 근데 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백양사에서 한동안 거기서 그 회의도 화상회의로 하고 그리고 인제 우리 캠프도 그때 거기서 그냥 진행하고 이러면서
꽤 오래 거기 머물렀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가능한 게 요즘 저기 중에서도 교육 수준이 높고 분야가 괜찮으면 분야에 따라서는 원격 업무가 엄청나게 많아요. 와, 그쵸. 근데 이제 원격 업무를 모르거나 아니면 이제 그걸 뭐랄까 오히려 집에 있는 게 싫어서 그래서 자꾸 나가는 경우가 오히려 많은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보니까 또. 예. 그래서 하려고 하면 지금은 충분히 뭐 경력 단절이라는 것도 옛날 말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또 일의 특성에 따라서 이렇게 원격으로 화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직접 이렇게 우리가 대면해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뭐 다 가능한 건 아니겠죠.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겨울철에 우울증이 많다라고 그래요. 아무래도 일조량이 적기 때문에 저도 인제는 제일 행복한 시간이 어 하루 중에 특별한 일이 없어도 해가 뜨는 시간 있죠. 해가 떠서 환한 시간. 그 시간이 제가 가장 행복해요. 그리고 해가 이렇게 지면은 제 마음이 좀 다운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른데 저는 그래서 항상 저녁에 이렇게 서클 활동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저녁이 오는 거를 싫어했던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그 저녁이 무서웠어요. 그래서 저는 인제는 언제부턴가는 저녁 시간은 휴식 시간이야. 밤은 잠을 자야 돼. 이러면서 저한테 계속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아니 왜 저는 그랬는지 몰라요. 어린 시절부터 밤이 무섭고 어둠이 오는 게 너무 싫어 가지고 그냥 어둠이 오는 거를 잊어버리려고 그냥 대학교 때도 연극 활동하고 그러니까 뭐 집에 맨날 12시에 들어가고 막 이랬죠. 친구들이랑 연극도 하고. 뭐 아무튼 그냥 서클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냥 밤이 오는 게 싫어요, 밤이 오는 게. 어떠세요? 공 원장님 그런 경험은 없으시죠? 전혀. 저는 밤 오면 너무 좋지. 잘 수 있고 쉴 수 있으니까 편하니 저는 그런 거는 축복인 것 같아요. 글쎄 말이에요. 정말. 아니 저는 어디서 이렇게 비롯됐는지 몰라요. 초등학교 때부터 밤이 싫은 거예요, 밤이. 그러니까 해 지는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막 아이들한테도 "야 놀자." 잊어버리려고. 근데 지금은 좀 나아졌는데 얼마 전까지도 이렇게 저녁 시간이 그냥 싫었어요. 힘들었어요, 마음이. 그리고 인제는 한 10 에서 2 까지가 제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냥. 그냥 기분이. 예. 그래서 뭐 지금은 인제는 귀찮아도 제 기분을 쪼끔 이렇게 좋게 만들려고 인젠 집에 있는 날은 1-2 번씩 이제 외출을 하려고 그러죠. 운동을 하고 뭐 이렇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죠. 예. 그래서 이 겨울철 건강 관리라고 해서 특별한 건 없고 매일같이 우리가 규칙적인 생활이라든가 뭐 식생활, 운동, 예? 예. 그런 것들을 잠 잘 자기 이런 걸 하면은 그냥 겨울철도 무난하게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아까 우리 심장하고 뇌 뭐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으니까요. 네네네. 제일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MRI하고 MRA, 아 그다음에 경동맥 초음파 음. 이걸 꼭 한번 권하고 싶어요. 음. 안 하신 분들은. 그래서 그거를 해서 우리 뇌동맥류가 있는지, 그다음에 경동맥이 좀 좁아져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전체적으로 한번 촬영을 해보시면 그래도 굉장히 안정적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런 부분들은 뭐 MRI나 MRA 같은 경우에는 돈도 조금 들기는 하고 하지만 사실은 이제 뇌 쪽이나 이런 쪽은 문제가 생기면 사실 심각하니까 그 부분들은 꼭 한번 해보실 수 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경동맥 초음파는 뭐 바쁠 때는 이제 경동맥 초음파 정도도 괜찮은데
그거는 꼭 가면 내과나 이런 데 가면 바로 또 해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실 수 있으면 큰 무리가 없이 제일 위급한 상황은 어느 정도는 막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들더라고요. 그쵸. 네. 주위에 보면은 뇌동맥류 꽈리가 있는 분들도 제법 있는데 네. 사실 그런 분들이 관리가 안 되어지고 갑자기 화를 낸다든지 갑자기 추워진다든지 이래가지고 터져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주위들 많이 보니까 그런 거를 그리고 나이대가 사실은 뭐 연세가 더 드셔서보다는 오히려 우리 때 그렇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한 번 정도는 체크를 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유 대표님은 계속 전화로 바쁘신 것 같아요. 예. 제가 요즘 계속 좀 바빠가지고 네. 참석을 못해가지고 아, 저도 지금 이제는 거의 송년회가 벌써 시작이 돼가지고 네. 저녁마다 바쁘지 지금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그래서 참석을 좀 잘 못해서 아니에요. 그래도 공 원장님이 저기 계속 참석하시는 것 같은데요, 뭘. 우리는 어떻게 송년회 안 하나요? 송년회 좀 한번 해도 좋죠. 가까운 쪽에서 보고 뭐 12월 달쯤이나 오히려 뭐 12월 달 같은 경우에는 중순이나 촉보다는 저 뒤쪽 오히려 그럴 때 간단하게 한번 만나서 뭐 저녁 한 끼를 먹는다든지 뭐 이런 경우도 좋죠. 한번 잡아도 우리 뭐 딴 식구들보다는 사실은 제일 아침 저녁으로 보는 식구들이니까 예. 많은 사람 모을 의미도 없고 그냥 가볍게 해서 시내 쪽에서 이렇게 식사라도 한번 하면 그럼 제가 뭐 식사라도 하면 대접하고 그러니까. 네. 그래요. 예.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또 너무 뭐 길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뭐 다음 시간에 뭐 주제 이야기하고 싶은 거 있을까요? 공 원장님? 특별히 제가 생각해보지를 못했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너무너무 좋은데요. 네. 정말 꼭 필요한 지금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른들 이게 저체온증에서 특별히 뭐 저체온증까지는 안 빠져도 네. 어르신들이나 감기라든지 이런 거 예방도 되고 사실은 몸이 추워지면 냉해지면 문제가 많이 오니까요. 그 내복 같은 거를 잘 입으시기를 저는 오히려 이제 보통 외투는 이렇게 두툼하게 긴 게 입으시는데 실질적으로 좀 얇은 이렇게 네이 같은 거 이런 거는 굉장히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좀 이렇게 오한이 든다든지 이런 경우들 바깥에 어디를 잠깐 나가거나 아니면 주위에 있을 때 그런 어떤 외투는 걸치고 나가지는 못하는데 또 어디 가면 옷을 벗어나야 될 때 이럴 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게 그런 레이 같은 거 요즘 보니까 발열 레이들 참 잘 나오더라고요. 네. 얇고 그래서 가벼워야 어르신들도 몸을 쓰기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아래 위로 해서 네일을 입으시고 이렇게 웜옷 하시고 딱 그냥 하시면 오히려 몸이 가벼우면서 너무 이렇게 요즘 좋다고 해갖고 털잠바 같은 거 너무 뚱뚱하고 입으시니까 어르신들이 오히려 활동이 거의 안 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어르신들 요즘 짚고 다니는 지팽이 네. 그거를 밑에 그 고무가 달아가지고 음. 문제가 있는 경우 겨울에 빨리 갈아드리는 거 뭐 그런 거 저는 환자분들 오면 내 잔소리 합니다. 그거 붙들고 제발 좀 갈아드리고 또 이렇게 드리라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중요하죠, 뭐. 예. 유 대표님 마무리 발언하고 끝낼게요. 말씀 한 말씀 하세요. 마이크 꺼세요. 죄송합니다. 그 최은주님, 최은주 매니저님 저기 형부한테서 전화가 와가지고 이번 주말에 횡성 강의가 있거든요. 1박 2일.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전화를 주셨는데 이게 그 딴 때 받을 수 있는 전화가 아니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받으셔야죠.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겨울 되면 그 제가 그 조금 저기를 해보자고 그랬잖아요.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예. 저는 네. 원래
피부 건조한 것 때문에 저기 네네. 계절 바뀌는 거 가지고 네. 이렇게 하자 그랬는데 안에 보니까 내용을 요 글 2개로 해가지고 내용 정리를 많이 네. 해주셨더라고요. 네. 위에 거는 세부적으로 해주시고 아래는 약간 챗GPT가 응답 같은 이렇게 하고 어떻게 아셨어요? 예, 예, 그래서 내용 이렇게 보고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예, 네. 매주 이렇게 해주시니까 네. 아무래도 신경을 더 쓰게 되고 그래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주제 뭐 또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다음 주요? 네. 뭐 따로 자꾸 새로운 것 말고 네네. 하던 거에서 네. 조금 더 저기 해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저기를 갔다 왔거든요. 여기 그 양재에 있는 네. 거기 이제 그 혈압약하고 고지혈약 네. 그 저기 하고 있는 가정의학과 한 네네. 군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약 한 일주일분 남겨놓고 굶고 한번 와라 피 검사하자 뭐 아.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갔다 왔거든요. 아침 굶고 가서. 근데 항상 생각이 얼마 전에 그 전에 종양 때문에 정기 검사하느라고 그래서 사실 검사했거든요. 근데 이런 게 뒤에서 연결이 되면 참 좋겠다. 피를 그쵸. 또 뽑고 하지 않고 이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그래서 심혈관 쪽, 심혈관 쪽 이쪽도 한번 이렇게 그 뭐 내용들이 다 서로 관련이 있지만 네. 그쵸. 그쪽 한번 해보면 네. 어떨까 그래요. 네. 생각도 좀 들었어요. 네. 예, 다음 시간에는 심혈관계 쪽으로 우리가 또 네, 같이 얘기 나누죠, 뭐. 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고생하셨어요.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감사합니다. 만나요. 들어가세요. 예, 네. 네.